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저희 아이 14살 정말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외출을 해야 합니다. 키도 벌써 저보다 더 큰 아이를 매일 데리고 나가서 1시간씩 의미 없이 돌아다니는 게 정말이지 너무 지쳐요. 그런데 요구를 안 들어주면 짜증을 엄청 내고 스스로 자해도 하기 때문에 또 결국 이기지도 못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저 말고는 아이랑 같이 나가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매일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가는 버릇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집에서도 뭔가 재밌는 일이 있으면 나가자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집에서 뭘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왜 집에서 뭔가 재밌는 게 있으면 나가자고 안 할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그건 별개 아닐까요? 별개. 일단? 별개. 왜냐면 저희 아이도 욕구가 되게 다양해서 그거는 저희 아이는 정적인 활동도 좋아하는데 되게 동적인 활동도 좋아해서 이게 되게 충족됐다 그래서 왜냐면 집에서 할 수 있는 동적인 게 이제 한정돼 있잖아요. 이 친구는 거의 매일 14살이면 어쨌든 매일 1시간씩을 그 정도의 에너지를 쏟아야 충족, 그나마 그 1시간도 사실은 이 아이한테는 충족이 아닐 수가 있겠죠. 어머니가 최대한 그 마지노선, 서로의 합의선이 1시간 정도인데 이렇게 정적인 걸 되게 실컷 채웠다고 해서 얘가 나가자고 하지 않겠지라고 했지만 그거랑은 저희 딸은 또 욕구가 되게 이렇게 넓으신 분이라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일단 조금 아닐 것 같긴 해요. 집에서 뭔가 해줄 게 있다고 해도 그건 아닐 것 같고. 근데 읽으면서도 저도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게 어머니가 지금 너무 지치신 게 글로도 너무 보여요. 본인도 지친다고 표현하고 아이가 나 말고는 아이랑 나가줄 사람이 없다 그러고. 활동 지원 선생님을 이용을 안 하시는 건가? 아마도 그냥 제 예상인데 아이가 막 요구 안 들어주면 뭐 이렇게 약간 이런 경계 있어서 경계 친구일까요? 우리가 전쟁이는 아니니까. 근데 활동 지원을 안 받고 계시니까 이러겠지? 그러실 그쵸? 것 같아요. 활동 지원을 안 받고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해보고, 근데 받을 수 있는데 모르셔서 안 받으시는 거면 활동 지원을 일단 한번 받아보시라고 네. 해야 될 활동 것 같고. 제가 요즘에 계속 이렇게 여기저기 말씀드리고 다니고 있는데 활동 지원 서비스 말고도 그 청소년 14살이라고 하니까 청소년 그 방과후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활동 지원이 좀 어렵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활동 지원을 그러니까 안 쓰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어머니들이 활동 지원을 안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활동 지원을 쓰고 싶지 않지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떠한 서비스는 또 제공받고 싶다고 하면 그 발달장애만 해당해요.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 서비스가 있는데 제가 늘상 말하고 다니는데 엄마들한테 활동 지원 1등급, 2등급 올리려고 고생하지 마시고 자부담금도 없고 월 44시간 그냥 제공된다. 제공기관을 찾거나 지금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청소년들이면 지금 복지관 같은 데서 막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좀 움직이는 걸 좀 운동 위주로 많이 하면 좋겠는데 이게 만약에 뭘 안 하고 뭔가 세팅된 게 없다 그래도 사실 그거는 그 수요자가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아이는 밖에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1대1 매칭, 뭐 2대1 매칭 이런 그 제공기관을 찾아서 요구를 하신 다음에 뭐 대기를 걸어 놓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왜냐면 그거는 제일 너무 좋은 게 제가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게 자부담금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활동보조처럼 막 심사를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복지카드랑 이런 유사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특수학교나 이런데 특히 특수학교에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받는 친구는 중복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받지 않고 있으면 그냥 큰 심사 없이 그냥 자부담도 없이 월 44시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이 14살 이 피 끓는 이제 청소년을 어떻게 그 활동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고 활동량을 넓어졌으면 줄일 수 있는 나이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머님이 힘드시니까 오히려 대체 인력을 찾으시는 쪽으로 조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머니 혼자 너무 지금 힘드니까 어머니 아마
매일매일 같이 나가다가 그래도 막말로 격일로만 나가도 되게 편하실 거예요. 매일 맡기는 게 힘들다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되게 많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다른 자극을 줘서 아이가 이런 자극을 찾지 않게 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그러려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갈 거고 오히려 대체 인력을 찾아보시는 게, 특히 그리고 활동 지원 어떤 이유로든 뭐 안 쓰고 계신 어머님들한테 저는 이거 꼭 써보라고 되게 강권하고 있거든요. 그 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방과후 서비스인데 동사무소 직원들도 이거 저희가 서비스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보신 다음에 자료 가져가서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력자가 어머니를 대체해줄 그 조력자가 좀 필요하고 시급해 보이지 않을까. 근데 이 친구가 외출을 하는 거가 지금 어머니는 의미 없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그거를 정말로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배회하는 거면 여기저기 그냥 배회하는 거라고 하면은 그거를 좀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 친구가 이렇게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혼자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를 훈련을 시킨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어느 곳에 있는 은행을 찾아간다거나 뭔가 이렇게 우리가 꼭 반드시 훈련이나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번 연습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관공서 이용하는 거, 뭐 병원 가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중간에 하나 끼워 넣어가지고 그 배회하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어머니가 이 한 시간이 너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분명히 바꿀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배회를 하는 것보다는 장바구니 하나 지워주고 가서 뭐 하나 사자, 아니면 뭐 하나 사올까? 엄마는 뒤에 그냥 따라가기만 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아이가 일상생활 훈련이나 사회성 훈련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시도를 해보면은 그게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가 안 돼가지고 어머니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해도 그 시간이 조금 덜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의미 없이 막 돌아다니는 것보다. 저도 근데 아까 사연에 있다 그 멘트가 좀 이게 특히 자폐 키우는 어머님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되게 의미가 없거든요. 엘리베이터 보러 다니고 버스 뭐 이렇게 특정, 그러니까 특정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갔는데, 마트에 이제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애가 뭐 어떤 거 이렇게 이상한 뭐 가격표에 꽂힌다. 꼭 그런 애들이 꼭 그런 성향을 가졌잖아요. 모두가 다 개별적인 선호하는 게 다른데, 특히 자폐 친구들은 우리 비장애인들이 선호하는 거랑 약간 시선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제가 그래서 그 다른 선배님 우스갯소리로 그 도심에 살다가 지리산 들어가셨는데, 지리산 들어가면 뭐 다른 것 좀 건물이나 이런 것도 없고 안 보겠지 했는데 그 전봇대마다 써있는 그 글씨 숫자 보러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자폐해졌다 약간 이렇게 느끼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사실은 이게 왜냐면 어머니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되게 지루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 대해서 사실은 아이는 그냥 배회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이 시선을 따라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것들이 보일 건데, 지금 어머니가 너무 많이 지쳐 보이시니까 어머니가 찾으시는 것보다 조력자랑 같이 이런 걸 찾아볼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왜 더 막 이렇게 강조하냐면 그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 서비스가 이런 걸 제시하면 돼요. 우리 아이는 대중교통 타는 거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그게 뭐 1일 3시간 뭐 해가지고 비슷한 욕구가 있으면 이렇게 2대1로 묶어주세요. 팀을 매칭해서 아이들이 뭐 지하철 타고 어디 갔다 와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고 오고, 아니면 우리 아이는 마트 장 보는 거 했으면 좋겠어요, 은행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좀 제시해서 있는 서비스 안에서 내가 아닌 다른 지원 인력을 빨리 함께 찾으시는, 그 사람한테도 너무 의존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조금 같이 이걸 좀 욕구도 찾고 이렇게 해야 어머니가 좀 그러실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나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친구 있어요. 지금 성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요때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 버스 타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버스 타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그 친구도 뭐 이제 자기만의 그 방법이 있잖아. 뭐 예를 들면 100번 버스를 타고 어디까지 가야 되고 거기서 내려서 또 어디, 이걸 다 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해야 되니까 엄마는
그냥 이게 하루 종일 버스 뒤에 타가지고 계속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얘가 느끼기에 이 당사자가 느끼기에 매일매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한 번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정말 끝까지 해보고 싶은 거야. 만약에 내가 이걸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만약에 느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내가 이거를 뭔가 오늘이 아니면 오늘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하지 않으면은 내가 느끼기엔 그랬어. 그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래가지고 결국 어머니가 이 친구를 시설에 보냈어. 시설에 보냈는데 시설에서 이 친구가 나오는 거야. 탈출을 하는 거야. 버스 타려고. 그래서 이틀 있다 오고 3일 있다 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못 찾지. 어떻게 본인이 의지를 갖고 버스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하여튼 어머니가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잡아보려고 뭐 별의별 노력을 다 했대. 그랬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도. 그래서 어머니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사연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 친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버스 타는 게 너무 좋은데 그냥 내가 원하는 건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건데 그거를 충분하게 해주지 않으니까. 근데 또 어머니 입장도 너무 이해가 되잖아. 이거를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해야 되는 그런 곤욕스러운 상황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가서 정확하게 우리가 연주 씨 얘기했던 것처럼 이 친구는 돌아다니는 게 다 의미가 있지. 보는 게 다 의미가 있어.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 아직. 근데 이 친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 친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가는 걸 원하지 않잖아. 엄마가 싫어하는 걸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때를 쓰고 자기까지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엄마가 안 나가면 그러니까 계속 자기는 나갈 건데 엄마 나가는 게 나가는 거가 싫다는 걸 알 거 아니야. 싫어하는 걸 아니까 알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나는 계속 나가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계속 뭔가 이 사람하고 뭔가 협상을 해야 되고 뭔가 이런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그러다가 한번 나갔는데 너무 이거는 좀 너무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가? 근데 나갔는데 너무 자유롭고 너무 좋아. 그럴까봐 걱정이 되는 거야. 이 친구가 나가가지고 혼자 나갈까봐. 지금은 그래도 보호자랑 같이 나가자고 떼를 쓰는데 엄마가 싫어하니까 그냥 나야 혼자 나간다. 만약에 그러는데 한 번 나갔는데 괜찮거든? 그러면은 자꾸 나갈까봐 그게 좀 걱정되긴 하네요. 그럴까봐.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상태고 어느 정도 그 역량이 있는 친구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연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혼자서 나갈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경험을 하면 하겠지 또. 하겠죠. 유력하지. 그렇지.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혼자서 그러니까 나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 뭔가 안 해주면은 떼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글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이제 엄마밖에 나가줄 사람이 없다는 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건지 아니면 이 친구가 엄마와의 외출만을 바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 게 있고요. 예를 들어 아빠가 같이 가자고 해도 아니야 난 엄마랑 갈 거야. 그런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가고 이런 맞아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그 1시간이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왜냐면 나갔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원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의미 없이 1시간이라고 하셔서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에겐 절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닌데 이제 어머니한테는 좀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에게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구나라는 걸 아시는 것도 그냥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아마 어머님은 이렇게 나가고 외출하고 이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성향인가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성향이면 그냥 1시간 정도는 귀찮지만 이럴 텐데 이제 지금 이게 너무 힘드신 거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1시간이라서 좀 다행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아이가 생각에 전환을 해주면 제일 좋은데 아이가 전환이 빠르지 않으니까 이제 만만한 게 저라고 나부터 사실 생각의 전환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새는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도 1시간 정도 걸어 다니는 게 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얘 때문에 나가는 시간 그게 아니라
얘 때문에 나가지만 그래도 나도 그냥 하루에 1시간 정도 걷기를 하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도 그냥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얘가 오늘은 엄마가 못 나가 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난리를 하니까 나가. 그러면은 안 되겠죠. 얘가 원하면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죠. 어차피 지고 나갈 것 같으면 오늘은 안 나갈래 이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꾹 참고 하지 말까. 내가 오늘 안 나갈래 라고 말했는데 얘가 막 어디를 치거나 뭐 자해하거나 난리치면 나가. 그러면은 그 행동이 힘을 얻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안 된다던 게 되는 걸로 바뀌던데? 이렇게 영향을 받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 얘가 외출이 좌절됐을 때만 이 행동이 나온다고 해도 그 어떤 행동의 그 효율성을 기가 막히게 애들이 그렇죠, 알아서 적용하죠. 다른 데 막 또 확장해서 써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시 따르기 할 때도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어머님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저기는 뭘 가져오라고 할 거야. 근데 누구야 저거 좀 가져와. 안 들어. 누구야 좀 가져와. 가져오라니까? 그래도 얘는 안 하잖아요. 그럼 에이 그러면서 본인이 가져오셔. 지가 말도 안 그러면 얘는 엄마 말을 앞으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하면 엄마가 할 건데. 만약에 그거를 꼭 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한 말이 지켜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가서 얘 손을 잡아서 같이 갖고 하더라도 엄마한테 건네주더라도 엄마 이거 주라고 했어. 이렇게 지시한 말이 지켜주고 끝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는 지시만 내려야 돼요. 만약에 얘가 죽어도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얘를 힘으로 끌어서 이걸 할 자신이 없는 지시는 얘가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고 이미 내가 했어. 야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정말 최대한 그게 이루어지게 하고 끝나야 되는 그 두 가지를 좀 자주 조정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비중을 내가 이거 시키고 얘가 하나하나는 안 하면 내가 억지로라도 시켜야지 이거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얘가 들어줄 만한 가볍게 들어줄 만한 걸 시키고 고마워 잘했어를 좀 많이 늘리는 게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지시랑은 좀 다르지만 내가 오늘 못 가 라고 했으면 집에서 사투를 벌이더라도 그날 안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된다고 한 날은 못 가는 날. 된다고 하는 건 가는 날. 근데 그 되고 가는 날이 많아야죠. 되고 가는 날이 많고 어쩌다 하루는 사실 엄마도가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날씨가 너무 안 좋을 수도 있고 정말 근데 처음부터 오늘은 못 가 했는데 얘가 네 이럴 걸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은 못 간다라고 말을 한 날 얘는 난리가 나겠지? 그래도 난 이걸 오늘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을 땐 그러시면 안 돼요. 차라리 나 오늘 정말 아파서 못 나가겠어서 그런 날은 싸울 에너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에너지가 좋은 날 엄마가 오늘은 못 가. 이렇게 했다가 뭐 설명도 하고 그럼 다시 근데 이제 그거를 무조건 대치로 겪어보자가 아니라 이제 이왕이면 좋은 걸 많이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 우리도 왜 외출할 때 엄마가 없어 대신 무슨 치킨 시켜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은 외출로 할까 대신 네가 좋아하는 뭐 이걸 먹자 라든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대신 요거를 할 거야 근데 나가지는 못해를 하기로 하고 얘가 그래도 나가자고 하면 예를 들면 좀 행동이 나와도 그거를 조금 최대한 좀 참고 무시하고 그냥 최소한의 안전 대책만 하면서 가는 그런 씨름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러면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왜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냐면 아까 그랬죠. 예를 들면 뭐 자해라든지 뭐 다른 어떤 행동들이 꼭 외출을 제지당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확장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패턴이 매일 나가야 된다. 라는 패턴을 다른 패턴으로 또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얘가 나는 이렇게 할 거야가 정해지면 자기 마음이잖아. 나 오늘 외출할 거야.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난리가 나는 상황으로 될 수도 있는 걸 막기 위해서
유연성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그 패턴을 깨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나가는 날 있고 못 나가는 날도 있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나가는 날이 많아야 되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14살 때 이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성인이 되기 전에. 성인이 되기 전에. 성인이 되면 더 힘들고. 아니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왜 중요하다고 느껴지냐면 이런 거 되게 사소한 거 같이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 훈련을 잘 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우리도 힘든 작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이들. 만약에 이런 순간이 온다니까요. 격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지만 못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야. 근데 얘는 항상 늘상 이런 패턴으로만 살아왔으면 갑자기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 친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어렵더라도 특히 그 자폐 아이들은 약간 패턴화해서 행동하려는 성향을 많이들 갖고 있어서 저희 딸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약간 패턴을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하기 싫은 거를 패턴을 잡아서 하게 한 다음에 그게 약간 이제 좀 굳어지면 일부러 좀 깨트려 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늘은 그리고 정말 엄마가 아파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언어가 안 되니까 굉장히 시각화된,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표현해줘요. 왜냐면 지금도 저희 아이 지금 활동 지원 도와주신 선생님이 저번 지난 주말에 연락이 오신 거예요. 교통사고 갑자기 나셨대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알겠습니다. 소희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소희는 요일 개념이 좀 정확한 애라 이제 그날의 스케줄 그리고 누가 학교를 오느냐 이런 걸 다 꿰고 있고 누가 오느냐에 따라 자기만의 스케줄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곁들인. 그래서 소희한테 알려주는데 선생님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하셔야 된대라는 상황은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정말 그냥 바디랭귀지로 했어요. 막 저는 이제 막 별의별 거 다 쓰거든요. 네이버에 교통사고 검색해서 사진 보여주고 유튜브에 교통사고 장면 보여주고 선생님 교통 이렇게 꽉 났대. 그래서 너 병원 맞아 얼마 전에 소희가 또 입원해가지고 그걸 쭉 찾았어요 사진을. 너 병원에서 입원이라는 말 이해 못할 것 같아서 병원에서 코 자요는 알거든요. 자기가 경험했던 거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주고 선생님이 병원 가서 코 잔대라고 하니까 소희가 그다음부터 계속 차에서 뒤에서 선생님 이름을 남발하면서 교통사고 쿵쿵 계속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번 주는 못 오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저는 거기서 더 얹어가 저희 아이가 좀 고집이 센 편이어가지고 제지할 때 꼭 언제 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강조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좀 참을 때 도움되거든요. 그 약간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치팅데이 같은 거예요. 언제 먹을 수 있어. 그럼 내가 좀 참을 수 있는 좀 이렇게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희한테도 다음 주 월요일 날짜를 알려주면서 이때 선생님이 다시 오실 거야라는 불안하지 않죠. 이제 이렇게 계속 가는 왜냐면 패턴을 깨트린다는 건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니까 오늘은 비가 와서 못 오지만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갈 수 있어. 내일 일기예보를 보고 내일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언제 갈 수 있어를 꼭 저는 이제 저도 늘상 이렇게 되게 약간 되새기는 건데 우리가 너무 통제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통제한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 걸 자꾸 까먹게 돼요. 그래서 하다못해 어린 애들도 자꾸 물병을 쥐고 흔들려 이렇게 쏟아질 수 있잖아요. 그럼 하지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뚜껑을 닫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 뚜껑이 없는 건 안 돼 라고 해서 정확하게 되는 게 어떤 거고 안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면 이 친구들은 오히려 시각화된 자료랑 그게 패턴이 왜 이용하기가 좋냐면 이 머릿속에 싹 애들이 사진 찍어요. 이거는 되는 거고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한번 쓱딱 배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손 안 대셔도 돼요. 진짜 그 애들이 자동적으로 나와요.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사실 어릴 때일수록 이런 훈련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선배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아까 들으면서 14살인데 사춘기인데 이런 씨름을 어머니가 당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가 맞아 성인 되기 전에 해야지라고 생각이 드니까 성인 되기 전에 오히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은 안 가기로 하는 거지. 예를 들어 그렇죠. 매주 토요일 어머니도 쉬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토요일은 못 가는 날 이런 식으로라도 뭐 좀 일부러 루틴을 만들어야겠다. 네. 새로운 루틴을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나 옛날에 얘기 들었었어. 어떤 어머니 굉장히 예후가 안 좋았는데 어머니가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이 아이가 성인이었는데
엄마가 해주는 반찬이 아니면 안 먹었대. 그래서 엄마가 너무 몸이 아파서 누워있고 가족들은 아빠도 떠나고 형제도 다 떠났대요. 이 아이하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겠지. 그땐 인프라도 더 없었으니까 되게 10년 전쯤에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단둘이 사는데 엄마가 아파서 몸져 누워있는데 엄마를 때리면서 엄마를 일어나라고 밥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예후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아이들의 패턴을 계속 이렇게 깨주려고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꼭 이 사람하고 가야 되고 꼭 어디를 가야 되고 하는 거는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좀 해봐야 될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반드시 뭐 이 브랜드가 아니면 안 돼. 이런 거. 그런 거는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이더라고요. 맞아. 그게 왜냐면 당사자도 너무 괴롭지만 가족들도 괴로워요, 사실. 근데 이거는 진짜 당사자도 괴로운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거에 너무 그것만이 내가 편안한 방법이라고 하는 유일한 수단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 주변에 정말 활동 지원을 쓸 수 없는 사정이면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인프라를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연습해야 될 거는 맨날 엄마랑만 가니까 엄마랑만 가니까 아빠랑 갈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빠가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뭐 다른 사람이랑 가보는 것도 한번 도전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잡고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너무 많이 힘드시겠지만 한번 좀 장애인복지관이나 어쨌든 이런 데다가 한번 노크를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